탄핵 전국 속 정치 상황 끝으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당 지지율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라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과표집됐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이 여론 전문가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두 분도 나름대로 보시고 있는 근거 혹은 해석이 있으실 텐데 두 분 해석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김영건 의원 먼저 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의 본인의 잘못과 책임 발언하지 않잖아요.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결집의 신호로 읽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극단적 지지층들은 현재 전화를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 기초 자료들을 보면은 그 보수층의 과포집 현상은 뚜렷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여론의 추이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야당 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그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원래 정치 변혁기, 혁명이라든가 굉장히 정치적인 소요가 막 따라가 들쑥달쑥 옛날 뭐 프랑스 혁명이든 뭐든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반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때 반동이라 우리가 무슨 뭐 반동분자 옛날 우리 고전적 영화에 나온 그런 게 아닙니다. 리액션, 반동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반작용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 이후에 도대체 저 황당한 계엄이 뭐냐 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서 그 뭐 당연히 철회가 될 것이고 국회에서는 또 지지율이 급전직하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묘하게도 이상하게 뭐 스물 올라오더니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있고 난 그래도 윤석열이 지지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계엄을 하든 말든. 그럼 다른 요인이 있을 거죠, 그게.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게 지금 어떤 경우에는 뭐 과표집이 됐든 어쨌든 간에 과표집 되는 거 열기도 하나의 여론인 거예요. 어쨌든 그게 뒤바뀌어 있는 것이지. 거의 뭐 건접하게 뭐 누가 이기든 아니든 뭐 표본 오차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럼 묘한 것인데 아마 지금부터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국민들은 계엄이 아마 벌써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그 계엄이라는 비상계엄의 그 행위와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나 예상되는 이런 부분을 좀 슬슬 구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부분적인 지역적인 전투와 어떤 전체 전쟁과는 좀 다른 이거 뭐 전쟁에 비유하면 저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 성분은 이 여론조사에 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흥미롭습니다. 약간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선이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 또 강한 시선은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겠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건 너무 쉽게 말하면 오바다. 너 그거 지금 뭔 얘기를 하냐. 그것마저도 아주 교만한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착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경고.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를 인정하자고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특위를 이 시점에서 만들려고 하는 행위는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두려운 것이 있어야죠. 그것이 과포집이 되었던 혹은 오류가 있었던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고 민주당 너희도 조심해야 돼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소중하게 보고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 써야지 왜 이런 조사가 나와? 조사해야지.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서로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지난번 그 총선 때도 총선 직전에 여론조사하면 여당이 유리했었어요. 그런데 총선 결과는 완전히 편애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소수 표본으로 조사하는 한계가 민심을 정확하게 읽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알고 괜히 잘못 해석했다가 보수 여당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럼 외부 시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일극 체제 이대로 가다가 이 잘못하면은 다 이긴 것 같이 얘기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비명계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야지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목소리 나오자마자 바로 또 내부에서는 뭐 바로 얘기 나오는 그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 얘기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 입지 어떻게 돼간다고 보십니까, 박 실장님? 민주당이 좀 재미가 없었죠 그동안. 이재명 뭐 사실 일국 체제라 말이 언론에서는 저도 뭐 일국 체제라 보고 싶어요.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국 체제 한 사람의 구심점이 거의 지배적인 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선 뭐 여론조사 특위 그건 좀 무서운 이야기고요. 아까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개별 단위의 전투와 전체적인 어떤 전략 전술이 요구되는 큰 전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좁게 바라본다 지금 민주당은. 그건 뭐 민주당의 사정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 특위를 해서 만들어서 뭐 어쩌고 뭐 여론조사를 뭐 하여튼 그건 다른 부분인데 이게 민주당이 섣불리 끼어드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온 것은 제가 이재명 대표의 장점을 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굉장히 그 용어 구사력이 적절한 용어를 잘 구사하고 탁월해요. 또 여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집어낼 수 있는 그걸 포퓰리즘이라고도 그러지만 어쨌든 기본소득, 뭐 기본사회 이런 것이 굉장히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요소, 좌파주의적인 요소가 있죠.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한 2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핍박받는 재판도 어떤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왜 감옥에 못 보냈냐고 우파가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나 대선에 패배한 사람을 저렇게 계속 우리가 시덥지 않는 무슨 제목을 해서 재판에 넘기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지된 것은 그런 동정적인 또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지됐는데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상황인데 그 이재명 대표 실체 지금 좀 문제는 그 최근에 와서 입법 폭주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탄핵을 예를 들면은 29번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다 연유가 있겠지만 그 탄핵이 29번 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제가 보기에는 과반이라도 승인이 된다면 이해하겠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집권 여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떤 거부 반응으로서 여러 탄핵을 시도했을 때는 환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국가적인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약간은 부메랑이 된 온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좀 뭐 공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주식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박스권에 있는 주식들 흔히 잘 애널리스트들이 모르면 뭐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해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지. 근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주식들은 나중에 보면 되게 급등하든가 급추락해요. 둘 중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기로에 와 있는 지점이 점점 다가간다고 봅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이고요. 현재의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 체제로 완전히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쟁을 통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낙선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낙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함께 가야 그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0.7%로 낙선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수없이 많은 법을 갖다 들여대서 사실 아까 시덥지 않은 범죄 혐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10만 원도 안 되는 카드를 가지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반드게 만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선거를 정치를 대립적인 정치로 만들어 나가다가 결국 본인이 먼저 감옥을 갔죠. 그렇다면 현재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되어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도록 만들어 놓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고 그 말로가 지금 본인이 감옥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쪽이 해소되면 다른 쪽도 해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유롭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웠던 것은 끊임없이 대표가 대통령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공간이 열릴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에게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많고 그 목소리가 커지는 것 자체가 김영건 전 의원 보시기에는 민주당 체질을 강화하는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금 표현하신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목소리라는 그 표현 자체가 현재의 구도를 반영한 표현이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갈 수도 있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지 특정 누구에 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네. 예. 네, 이번 국힘당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또 국힘당이 극우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연대가 점점 강고해진다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 실장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지금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방어하기가 급급하죠. 다만 여론조사도 아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걸로 나오는 것도 일부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도 이게 왜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방금 사회자님께서 뭐 어떤 거구 약간 이런 쪽 거리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좀 과도한 뭐 극우든 극자든 그런 부분을 쉽게 멀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예정된 선거가 있다면 대통령 선거든 뭐 또 향후 또 여러 지방 선거든 여러 가지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테니까 선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배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첫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건 법원 난입 사건이 있듯이 그게 하나로 제가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배우가 아닌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주장했지만은 그 배경이라는 것이 무슨 누구 지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뭐 흔히 말하지 모두 책임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어떤 민주당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그걸 품어 안는 방식은 되더라도 아마 그리고 또 그게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주류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주류가 돼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 그 특정 종교 세력들이 상당수가 당원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당 내에 그 선거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전국에서도 보였듯이 국민의힘 밖에서 계속 강력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함 목사를 비롯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거기에 포획되어 들어가는 느낌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정치가 극단주의와 결합했을 때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늘 극단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해내지 못하면 저는 그러한 세력은 궁극적으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루하루 뉴스가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윤 대통령 구속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등 그다음에 두 정당의 지금 현재 상태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들 두 분 말씀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